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갈증이 나서 물 한 컵을 들이키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부터 켜시나요? 대한수면학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1시간이 하루 전체 컨디션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상 직후 시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을 수십 년간 당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이 조금씩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정말 끔찍한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혹시 아침에 늦었다 싶어서 깜짝 놀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회사에 가야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면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급작스러운 기상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몸이 갑자기 서 있는 자세로 바뀌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물을 퍼올리다가 갑자기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심장이 갑자기 피를 더 높이 올려야 하네 하고 서둘러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그 짧은 사이에 피가 충분히 올라오지 못해 핑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이 비교적 빠르게 적응해서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잃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낮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는 아직 뇌가 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그 자극에 몸이 놀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눈을 뜨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적으로 기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잠깐이라도 누운 자세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잠시 앉은 자세로 머리와 척추가 적응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이때 목이나 어깨를 가볍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느끼던 어지러움이나 멍한 상태를 훨씬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허둥대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아침 5분이 아까워서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자잘하거나 당장 일어나야 해 라고 서두르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1분 1초를 아끼는 것보다 안전하게 몸을 일으키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 한두 분의 여유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기, 이 간단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하셔도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기상 직후 집안일을 바로 하지 마세요. 특히 청소나 정리정돈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며 청소나 정리정돈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하루가 잘 풀릴 것 같고 시작부터 뿌듯한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 몸의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아침 기상 직후 무리하게 허리, 무릎, 어깨 관절을 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밤새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다가 이제 막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청소기를 밀면서 허리를 계속 숙이면 풀리지 않은 근육과 관절에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유연성이 젊었을 때랑 다르게 한번 삐끗하면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아침 시간은 늘 촉박하잖아요. 빨리 치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두르다 보면 혈압이 확 올라가 심장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거기다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중심 잡기가 서툴러 미끄러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도 흔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2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집안일을 시작하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안전합니다.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피로도도 덜 쌓입니다. 아침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기분이 좋다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먼저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조금만 차분하게 몸을 풀고 집안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기상 직후 곧바로 심각한 고민하기는 피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직장 문제 같은 복잡한 고민거리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60대가 되면 예전보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복잡한 걱정거리를 꺼내는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을 많이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있었던 나쁜 일, 앞으로 닥칠 문제 등을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다 보면 아직 잠에서 덜 깼는데도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특히 아침에는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일어나서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원래도 높았던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올라가고 뇌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생길 확률도 올라가죠. 더 나아가서는 수명 단축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나요? 물론 아침마다 슬쩍 부정적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는 정도만으로 당장 무슨 큰일이 생긴다고 하긴 어렵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깊은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빠져드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흔히 마음의 병이 몸을 망친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문제를 아예 안 떠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거리가 정말 내 수명보다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기상 직후 10분만이라도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걸 권해드려요. 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잠깐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도 좋고요.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고민해 보면 똑같은 문제라도 훨씬 덜 부담스럽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기상 직후 제일 먼저 약부터 꺼내 드시는 분들, 네 번째 내용은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복용해야 할 약이나 영양제가 많아집니다. 비타민 위장약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약을 챙겨 먹어야 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약은 빈속에 먹어야 효과가 좋고 또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약부터 털어넣으면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 아침 시간에는 비몽사몽한 상태라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나 식후에 먹어야 하나 하는 걸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밤사이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알약을 삼키면 식도나 위가 강하게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구토를 일으키기 쉬워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약, 위장약까지 매일 아침에 1년 넘게 복용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쓰림, 구토가 반복되어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위험이 심해진 상태였다고 해요. 위장약은 공복에 먼저, 고혈압약은 식후에 드셔야 했다는 의사 설명을 듣고 나서야 복용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약마다 복용 시점이 다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 약별로 복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상 직후 복용 가능, 식후 30분 복용이라고 적어두고 요일별 시간대별, 칸인 아닌 약통을 활용하면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칸이 잘 나눠져 있는 약통은 다이소에서 3,000원 정도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이지만 잘못된 복용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는 공복 복용약인지 식후 복용약인지 물을 충분히 섭취했는지와 같은 기본 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잠깐만 신경 써도 우리 건강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는 일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기만큼 반복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만큼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에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땐 몸이 잘 회복돼서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건강 전체를 좌우하게 되죠. 오늘 드린 말씀들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아침에 5분의 여유를 더하는 것이 여러분 노후의 인생에 5년의 건강한 시간을 더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알차고 유익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